첫 번째로 직선을 경유하는 최단 경로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방금 말했듯이 도형의 이동 단독 출제로 낼 수 있는 유일한 고난도 테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대비 교재나 그 다음에 뭐 EBS, 유형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시험 대비할 때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테마 문제를 엮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끔 풀립니다. 오케이? 네. 근데 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봐봐, 내가 너한테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이때 이 값이 얼마게? 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될 때 그 최소값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거잖아.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임의의 점 P니까요. 여기 있어. 그럼 선분 AP라는 건 약간 여기서 출발해서 P로 갑니다. 그치? 그 다음에 선분 BP의 길이라는 건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갑니다. 그치? 그럼 결국 너한테 물어보는 건 A에서 P 거쳤다가 B로 가는 이 경로의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다시, A에서 P 거쳤다가 P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최단 거리이려면 약간 이 느낌 아니야? 내가 만약에 너한테 너 가는 길에 편의점 있지? 가는 길에 저거 좀 사갖고 와. 이러면은 기분이 안 나쁘지? 이거 가는 길이잖아요, 바로. 그치? 그러면은 너의 움직임은 더 추가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물론 안에 들어가긴 해야겠지만 그거는 됐고. 그런 느낌이죠. 그치? 그럼 봐봐. P가 어디 쓰면 됐냐면 너가 어쨌든 출발점이 A에서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B잖아. 그러면 이 경로상에 뭐가 있으면 돼? P가 있으면 AP 더하기 PB가 뭐야? 최소인 거지. 그럼 결국에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얼마일 거냐면 그냥 A에서 B로 간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였을 거냐면 AB였을 거란 말이야. 그치? 맞아. 이건 되게 간단해. 이거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한 번씩 나왔었어. 고난도 문제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직선을 경유하는 최단 경로란 말이야. 그 아까는 임의의 점 P였잖아. P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었어. P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A랑 B가 주어졌어. 이렇게. 내가 너한테 물어보기를, 야, 근데 임의의 점 P가 아니라 이 직선 L에 대해서 점 P가 직선 L 위에 있어요. 아이고, 앞에 적어야겠다. 직선 L 위에 점 P입니다. 직선 L 위에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봐. 그럼 직선 L 위에 점 P라 그러면 아까는 P가 막 별다른 조건이 없었는데 P가 뭐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지. 일단 여기 위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A에서 P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이 경로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상황인 거네. 근데 그럼 아까처럼 사고가 안 돼. 왜냐면 쌤, 그럼 가는 길에 P가 있으면 되잖아요가 안 되지, 이거 지금. 왜? A에서 B로 가는 그 가는 길에 P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 상태가. 그러면 이거를 약간 내가 조금 상황을 똑같은 상황인데 A에서 B로 가는 그 경로에 P가 있을 수 있게끔 약간의 변형을 가할 거야. 뭘 가할 거냐, 뭘 이용할 거냐면 대칭이동을 이용할 건데, 잘 봐. 너가 지금 이거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얘를 네모라고 할게, 이 길이를. 그래, 얘를 세모라고 할게. 그럼 결국 너는 지금 일단 구하는 건 뭐냐면 네모 더하기 세모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얘를요, 이 B라는 거나 뭐 A라는 건 둘 중에 하나, 얘를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 좀 시킬게요. 대칭이동.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동 시키면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 갖고 이거 직각으로 이렇게 대칭이동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얘를 대칭이동 시킨 이 점을 B'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잘 봐. 야, 이 선의 입장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지. 얘 입장에서 이 선은 수직 이등분선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삼각형이잖아. 아, 그러면 얘가 세모면 얘가 세모네. 맞아? 그럼 봐봐. 너 여기서 여기 가는 경로의 길이나 여기서 여기 가는 경로의 길이가 어때? 같네? 네모 더하기 세모로.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갈 때 그 가는 길에 P가 있을 수 있지, 이제. 어디 있어, 여기? 여기서 쭉 가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P가 여기 있으면 됐지. 그럼 이때 이 경로의 최소값은 얼마였던 거야, 얘가? AB 프라임이었겠지, 이렇게. 맞아? 대칭이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직선을 경유하는 경로의 최단거리를 물어본단 말이야, 너한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 잘 봐. 좌표평면상에 2,1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2,1 그 다음에 5,3이라는 이런 점이 하나 있대. 근데 너한테 뭘 물어봤냐면 X축 위의 점이래요. 여기 있어야 돼, P가. X축 위의 점에 대해서 선분 AP와 선분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좀 구해줘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너한테. 이렇게. 그러면은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너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 경로상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A에서 B로 갈 때 가는 길에 P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 이용을 할 거냐면 대칭이동을 이용할 건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좀 시킬게. 이렇게.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얘는 뭐의 부호가 바뀔 거냐면 Y의 부호가 바뀌죠. 그 얘는 어떻게 해야 돼? 2,-1이잖아. 그치? 이거 A'이라고 할게. 이렇게. 2,-1이잖아. 아, 그러면 얘가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고 네모잖아. 그치? 그럼 봐봐. 내가 구하고자 했던 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최소값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최소값은 사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경로의 길이의 합이랑 똑같네. 그럼 가는 길에 뭐가 있으면 돼? 여기 P가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최소값은 얼마였을 거냐면 A'에서 P까지 가는 일직선상의 거리가 최소값이었겠지. 이 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얼마야? 루트 3에 4니까 5네요. 25니까 5죠. 그치? 맞습니까? 이게 얘 최소값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를 하나 또 풀어볼게요. 뒤로 와보세요. 아, 미안해요. 그 아래 보세요. 12번 먼저 할게요. 12번. 12번 좀 쉽습니다. 먼저 그거 하고 갑시다. 그럼 이게 뭐야 싶잖아. 그치? 근데 조금 그런데 봐봐. 루트 안에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의 합의 형태면 내가 뭘 의심해보라 그랬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가를 의심해보라 그랬죠. 그치? 그럼 봐봐. 얘가요. A,B와 8,-4의 점과 점 사이 거리 아니야, 일단? 요게 의미하는 바가? 맞아요.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A,B와 0,2 사이의 거리 아니야? 맞아. 그럼 상태가 이런 거네. 0,2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거쳤다가 여기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8,-4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느낌이 이런 거잖아. 아까 봐봐. 0,2고 8,-4인데 여기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해. 여기 있지, 그치? 근데 A,B가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여기 가는 이 경로상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가는 길에 뭐 있으면 돼? A,B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때의 최소값은 뭐야? 여기서 여기 갈 때 거리네. 그치? 얼마야 그러면? 10이네요. 그치? 이 값은 최소값이 얼마였다? 10이네 이거죠.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네, 자, 뒤로 가겠습니다. 13번 별표요.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13번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표평면 1사분면 위에 점 A를요. 임의의 점이래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X, Y라고 할게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점을 D라고 할 거고, 그럼 이 B의 좌표는 X랑 Y 좌표가 서로 바뀌었겠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으니까요. 그치? 요거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런데 너한테 물어보기를, 야, 근데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값의 합의 최소값 좀 구해줘 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결국에 A에서 B로 가는 길에 P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지. 그래서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경로를 대칭 이동을 이용을 해서 구해낼 거야. 여기 있죠. 얘가 B'이라고 하면 얘는 Y,-X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 값이 같으니까 결국에 너는 여기서 거쳤다가 이렇게 가는 이 경로가 이렇게 가는 이 경로랑 같이, 그러면은 이 경로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최소값은 뭐야? 이거지. 일직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의 최소값은 얼마냐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니까 그게 얼마냐면 루트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의 제곱이네. 이 안에 있는 거 내가 계산 좀 해주면 루트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얼마였다고? 루트 200이었다고. 그치? 일단 여기까지 왔죠? 근데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선분 OA의 길이인데 원점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너한테 이거 구해달라는 이야기야, 지금.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냐면 100이죠? 그치? 그럼 얘가 100이었으니까 루트 100은 얼마입니까?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10이었네 라고 해석이 된 거죠. 됐습니까? 봐봐요. 한 경로 하나 더 늘어났죠? 경로 하나 더 늘어난 게 끝입니다, 사실은. 네, 봐봐. x축 위의 점 P래요. 그럼 P 뭐 여기 있고요. y축 위의 점 Q래요. 뭐 Q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너한테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A에서 P 거쳤다가 P에서 Q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이 경로의 합의 최소값 좀 구해달랍니다. 그치? 얘랑 똑같은 길이를 가지는 경로를 찾을 건데 대칭 이동을 해서 찾을 겁니다. 얘를 동그라미, 네모, 세모라고 할게요. 이렇게 보기 좀 편하게끔. 그럼 너는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세모 더하기 네모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저 최단거리 저 사고방식을 여기다 적용하고 싶은데 가는 길에 P랑 Q가 있으면 되잖아. 가 안 되지. A에서 B로 갈 때 가는 길에 P, Q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대칭 이동을 하자고요.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시면 이 X축에 대해서 얘가 A'이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5,-2가 되죠. 그치? 그럼 이랬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이등변삼각형이어서요. 그치? 맞아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이만큼도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키시면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럼 봐봐. 너 지금 세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로 같지 않아? 그치? 그런데 얘가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4란 말이야. 그럼 상태가 이거잖아. A'에서 x축 한번 거쳤다가 y축 한번 거쳤다가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이거지. 근데 최소값은 어떻게 해야 돼? 가는 길에 P랑 Q가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면 돼? 그냥 쭉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이랬을 때 여기에 P랑 Q가 이렇게 있었으면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간 거지. 그래서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최소값이었을 거라고. 얘.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6에 6루트이네요. 그래서 요거 최소값은 얼마였다? 6루트2였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됐습니까? 네. 그 숙제 저번 거 있죠? 프린트. 39번까지 풀었던 거예요. 꺼내볼래요? 54번은 보시면요. 52번을 먼저 좀 하고 할게요. 52번 볼게요. y는 x 위 점 P를 오시면 답만 불러줄게요. 이렇게 되죠. y는 x 위 점 P인데 P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A에서 P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이 경로의 합의 최소값 물어보고 있는데 가는 길에 있는 게 불가능해서요. 얘랑 똑같은 길이를 가지는 경로를 똑같이 만들 겁니다. 대칭 이동을 이용을 해서요. 얘를 여기다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이만큼이 어떻게 될 거냐면 A'이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X좌표, Y좌표 바뀌죠. 0,2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이만큼과 이만큼의 길이가 같으니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로 가는 이 경로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던 거네요. 그치? 그래서 A'에서 B까지 그냥 일직선을 쭉 가버렸을 때 여기에 P가 있으면 되네요. 가는 길에. 그치? 그리고 그때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0,2에서 4,0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쭉 일직선으로 가서 루트 20이죠. 그래서 얼마? 2루트 5였던 겁니다. 답이 5번이죠. 5번. 52번에. 51번은 2번이고요. 54번 보시면요. 거기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22년 9월 고1이죠.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치? 고1 17번 4점이면 17번은 그래도 중간 4점 정도는 되거든요. 14, 15는 주는 4점이고요. 오케이? 근데 중간 4점인데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신에 오죽하겠어요? 엄청 나옵니다, 이거. 자, 보겠습니다. 얘도요.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D로 가는데 D가 Y는 X 위에 있대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갔다가
D에서 C로 갑니다. 근데 C로 가는데 C는 X축 위의 점이래요. C 여기 어딘가 있었겠죠. 이렇게 갔다가 다음에 C에서 B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 경로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발은 여기고 최종 목적지는 여기니까 가는 길에 C랑 D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치? 그럼 이거를 내가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 거라고 가는 길이 있게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를요. 여기다 대칭이동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 얘는 어떻게 됐냐면 A'이고 3,2가 됐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버리면 되네 하면 D는 거칠 수 있지만 C를 못 거치지. 그치? X축을 못 거칩니다. 그래서 얘도 내가 대칭이동을 시켜서요. 이만큼 대칭이동을 시켜서 요 놈과 똑같은 길이를 가지는 이 길이를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B'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결국에 네가 구하고자 했던 건 이거잖아요.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인데 그게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으로 바뀌었죠. 그치? 그럼 결국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의 그 경로상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네요. 그럼 그때는 뭡니까? 그냥 쭉 일직선으로 가면 되지. 그치? 그리고 가는 길에 D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었던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얼마냐면 6에 3이니까 루트 45네요. 3루트 5네요. 그치? 그래서 이놈의 답은 3루트 5입니다. 그래서 4번이네요. 4번. 오케이, 봐봐. 요게 계속 얼마든지 발전하거든요. 근데 그냥 핵심은 이겁니다. 어디 직선을 경유해야 돼. 근데 가는 길에 거기 한번 들리면 되지. 가는 길에 있으면 돼. 일직선상으로 가는 길에. 근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뭐 한다? 대칭이동 이용해서 가는 길에 있을 수 있게끔 바꾸는 겁니다. 상황을 네가. 오케이? 마치 꺾여 있으면 이렇게 펴는 느낌이라고요. 펴가지고 가는 길에 있게끔 만드는 느낌이라고.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있잖아요. 이거 아까 다시 개념서 펴봐요. 개념서 거기 보시면 15페이지에 그거 역겹게 생긴 거 하나 있어요. 그거 15페이지에. 네. 요거 할 겁니다. 네. 네. 이제 너한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봅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런 거라든지 되게 다양합니다. 이런 애들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그릴 때마다 아 그거요? 아 맞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는 방법이 딱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한번 연습을 좀 시키려고요. 딱 그리고 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화 시킨 다음에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봐봐. 얘가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내가 그리는 방법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그냥 절대값만 처리해 버리려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그대로 나왔을 거 아니야. 절대값이. 이렇게 처리가 됐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 안에 있는 이 수가 음수야. 0 여기다 넣을게 이렇게. 음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부호 바꿔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맞아요? 그럼 상황이 이런 거잖아. 아, 얘가 양수일 때는 요거 떠나가고 그 다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부호 한번 바꿔달라는 이야기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한번 그려볼게. 봐봐. 이거 그리는 건데 얘가 x축과의 교점이 1이랑 2인 건 알죠? 그럼 바로 그릴게. 1이랑 2고 x축 이렇게 있고요. 아래로 블록한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포물선. 그럼 말뜻이 이거잖아. 얘가 0보다 클 때, 즉 어디야? 이거지. 0보다 클 때는 얘 그대로 쫓아오라고. 이거지 지금. 그다음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얘지. 근데 얘가 전체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잖아. 뭐야? x축 대칭해달라는 이야기지. 어떻게 생긴 거야? 접어 올려달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던 거지 지금 상태가. 맞아?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를 그리는 방법을 자 개념화 시켜자고요. 첫 번째. 매번 이렇게 그리지 말고 자 첫 번째로요. y는 fx 그려요. 절대값 제외하고 y는 fx 그려. 그래프를 그리고 두 번째 x축 아래 부분을 마치 접어 올리는 개념인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봐봐. 야,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y는 fx래.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y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생겼게? 이렇게 물어봐요. 전체에 지금 절대값 씌워져 있죠. 그럼 어떻게 됐냐면 y는 fx 그대로 그린 상황이고 x축 기준 아래에 있는 부분만 접어 올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접어 올리고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얘가 이 그래프가 생긴 모양이겠지, 그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쉽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얘 보세요. 얘도 지금 절대값 처리할 거잖아, 그치? 얘도 절대값 처리할 건데 x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생겼던 거고, 그 다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봐봐. 요 놈이요. x축과의 교점이 1이랑 3입니다. 1이랑 3이고 아래로 볼록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치? 근데 x가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생긴 거니까 x가 0보다 큰 거 y축 기준 오른쪽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고 아래로 볼록하네. 이렇게 y축편 똑같고요.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상태가. 맞아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면 얘를 매번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거든. 잘 봐. 제가요 y는 f 절대값 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이렇게 생긴 놈을 내가 gx라고 할게요. 그냥 gx. 오케이? 그럼 봐봐. gx랑 g-x랑 같아 달라? 얘가 gx야. 그럼 g-x는 요 x 대신에 뭐 집어넣겠어? 마이너스 x 집어넣겠지. 야, 그럼 절대값 x랑 절대값 마이너스 x랑 달라? 같지. 그럼 얘랑 얘는 어때? 같아. 그럼 무슨 의미냐면 잘 봐. 얘를요 y축 대칭하면 얘지. 얘를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서 얘잖아. y축 대칭했더니 그게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었단 이야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단 이야기지. 그래서 얘 어떻게 생긴 거야? 봐봐. 이 함수 그래프 봐봐. 이게 y축에 대해서 어때? 접었을 때 대칭이지, 지금. 맞아?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얘를 빠르게 그려내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y는 fx 그려. y는 fx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요 놈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y축 기준 오른쪽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끝이죠. 이렇게 생긴 놈들은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번엔 또 예시. 이거 지울게, 이거 위에 거.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야, y는 fx가 이렇게 생겼던데? 라고 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내가 너한테 야, 그러면 아이고, 얘는 어떻게 생겼게? 이랬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생겼게? 이랬다고. 그럼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 fx 기준, y축 기준 오른쪽만 이렇게 냅두고,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일 테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 접어주라고,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왔겠지.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오케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지운다? 네. 이게 약간 감이 올 텐데, 이제. 봐봐. 얘 봐봐, 얘. 이거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얘 그럼 x축 이동했더니 변했다는 거야, 안 변했다는 거야? 안 변했다는 이야기네. 그럼 봐봐. 얘 있잖아. 얘가 y축에,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지. 그럼 얘는 어떨 거냐면 그래프 그려. 얘가 1이랑 3에 대해서 x축과 이렇게 만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 함수잖아, 그치? 근데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 부분만 살려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도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건 바로 쓸게. 얘는 y는 fx 그리고요. y는 fx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x축 대칭 함수니까 x축 기준 위쪽 부분을요. 위쪽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준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한 번도 교과서상에서 너한테 정리해 주는 일이 아예 없을 거거든.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예, 고2, 고3 올라가도. 근데 너가 지금은 절대값 안에 들어간 함수가 2차 함수니까 그나마 편하잖아. 그래프 그려내기가. 그런데 이 안에 이제 들어간 함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절대값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프 그려내는 게.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그려내는 방식을 한 번 정도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 세 가지만 딱 정리해두면 돼요. 일단 전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오케이? 네. 그래서 거기 15페이지에 밑줄 좀 칠게요. 15페이지에 방가로 1번 있죠. 방가로 1번. 그 아래 화살표 보입니까? 진한 화살표. 밑줄이요. X축의 위쪽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요. X축의 아래쪽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X축의 위쪽으로 옮겨 그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치? 다음 방가로 2번이요. 그 아래 보시면 또 화살표.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니까 Y축의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요. Y축의 왼쪽 부분 삭제하고 오른쪽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오른쪽 그림처럼 됩니다. 그다음 아래 방가로 3번 X축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니까 X축의 위쪽 부분 그대로 그리고 아래쪽 부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봅시다. 예제 1번이요. 봐봐요. y는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너한테 구해달라는 거 이거 그래프 좀 그려줘 이거지. 그치? 근데 얘 봐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요. 얘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함수입니다. y축에 대해서 정확히 선대칭인 함수라고요. 그 얘는 봐봐. y는 fx 기준, y축 기준에서 얘를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살려. 여기만 살려놓고 얘를 뭐 해주면 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되죠. 그 얘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얘의 그래프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치? 3번 볼게요. 2번 볼게요. 봐봐. 이것도요. 막 정석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 뭐 마른 모를 그려 뭐 어쩌고 막 이런단 말이야.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1, 2, 3 딱 저거 다 있어야 돼. 네 머릿속에. 그럼 잘 봐. 얘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봐봐.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었을 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x축 대칭 이동했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x축 대칭 이동했더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얘는 x축에 대해서 선대칭인 함수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먼저 이거 없다고 치고 먼저 그려. 얘가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이 1인 이런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x축 기준 위쪽 부분만 살려놓고 아래쪽은 뭐 한 거야? 지우고 얘에 대해서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얘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거지 얘가 지금. 저거 순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릴 때. 그래프가 종류가 달라져도 함수가 1차 함수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3차, 4차 함수가 되고 로그 함수가 되고 지수 함수가 되고 삼각 함수가 되고 해도 네가 이런 식으로 그려내야 된다고. 저 순서 그대로 따라가서. 알겠죠? 이거 정리 한번 해놨을 때 되게 중요해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답지 보면 막 이상하게 막 절대값 풀어놓고 이런단 말이야. 너 그렇게 못 풀어요 절대로. 알겠죠? 절대값 포함된 함수들은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예제 3번 별표 많이. 3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역겹게 생겼죠? 그쵸? 매우 역겹게 생겼습니다. 그치? 근데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안에서부터 바깥을, 그러니까 요 안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건데 첫 번째 y는 fx를요. 요걸 먼저 만들게요. 요 안에 있는 얘 먼저 만들게. 얘 먼저 만들려면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y는 fx가. 근데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만 하면 돼? x축 기준 아래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접어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이게 얘의 그래프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먼저 만들어.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에서 얘로 가려면 얘 지금 뭔 짓 해놨니? 얘에서 얘가 되고 싶어.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면 그래프상으로 1만큼 내려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얘도 이렇게 1만큼 내려왔고 얘도 이렇게 1만큼 내려와서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왔어? 자, 그래 놓고 나서 자, 세 번째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전체에다가 뭐 해달라고요? 절대값을 또 씌워놨네요.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전체에다 또 절대값을 또 씌워놓으면 얘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됐겠지 이제. 이렇게 와서 x축 기준 아래에 있는 부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됐겠죠. 생긴 게.
맞습니까? 그래서 핑크색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답은 몇 번? 네, 그렇죠. 3이죠. 2번도 보겠습니다.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좌표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y좌표는 a 3승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치? 근데 이거 두 개의 합이 얼마라 그랬냐면 a 3승 더하기 a 마이너스 8이라는 요 놈이 얼마? 2래요. 그치? 얘는 a 3승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이 0이고요. 결국 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3차 방정식 풀어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3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너 이거 뭐 하셔야겠어요?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할 겁니다. 너 방금 배우고 있던 거잖아요. a에다 얼마 대입해볼까? 뭐 1, 2 뭐 집어넣었겠지. 딱 2 집어넣었을 때 0이네. 그 얘가 이거 a-2를 인수로 갖고 있고 뒤에 뭔가 있겠구나 이거지 지금. 그 요놈이 1, 0, 1, 마이너스 10이고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2, 1, 2, 4, 5, 10 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놈이 a-2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고요. 이게 뭐야? 얘 그럼 근이 2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보니까 얘 판별식이 0보다 작죠? 이게 뭡니까? 허근이에요, 허근. 이 정도 알지? 허근 나옵니다, 허근. 근데 a가 뭐라고요? 실수잖아요. 그치? 실수 a 값이니까 뭐가 답이겠습니까? 2가 답이네 이거지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다음 연습 3번 보겠습니다. 봐봐. 야, 있잖아, 너.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는 안 까먹었겠지, 설마. 네.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냈냐면 이렇게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무게중심은 3분의 x1, x2, x3 이거지, 그치? 지금 뭐야? x좌표의 평균이죠. x좌표의 평균이지. 3개 더하고 3으로 나왔잖아. 그 다음에 y좌표의 평균이죠. y좌표의 평균이야, 그치? 맞아. 그럼 봐봐. 무게중심의 x좌표에다가 3 곱하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x좌표의 합이네. 다시 말이 좀 빨랐지? 무게중심의 x좌표에다가 3을 곱하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x좌표의 합이네.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거, 그치? 잘 봐.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대요, 그치? 그죠? 근데 평행이동 어떻게 시켜놨냐면 뭐라고 했어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래, 그치? 그림 잘못 그렸네. 그냥 보세요. 그러면 봐봐. 얘의 대응점이 뭐겠어요? 얘가 이렇게 왔잖아. 그럼 얘의 무게중심의 대응점은 얘의 무게중심이겠지.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얘의 무게중심의 대응점은 얘의 무게중심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이 무게중심이 어떻게 됐겠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상황이지. 이 상황에서 너한테 물어보는 게, 야, 그러면 얘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이 얼마게 이거지? 세 꼭점의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이 얼마게 이거잖아. 그럼 봐봐. 얘 x좌표의 합은 얼마? 18이지, 그치? y좌표의 합은 마이너스 9잖아, 그치? 두 개 뭐 해달라고? 더 해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얼마야? 9인가요? 9죠, 그냥. 그치?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였던 거고요. 여기 너무 쉽다. 연습 6번이요. 얘가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할 건데 첫 번째로는 평행 이동하고요. 두 번째로는 x축 대칭 이동하거나 y축 대칭 이동하거나 세 번째로는 원점 대칭 이동하거나 네 번째로는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배웠던 거의 대부분의 지금 뭐야? 이동의 종류죠. 그치? 그런데 여기서 관심사는 뭐냐면 이런 직선을요, 이렇게 이동했을 때 기울기가 변할까 안 변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울기가 변할까 안 변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봐봐. 첫 번째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봐봐. 첫 번째에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할게요. 그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 x-m 플러스 b y-n 더하기 c는 0이잖아요. 그리고 기울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얘 기울기 그냥 뭐야? 얘분의 얘잖아요. x와 y의 개수가 안 변했잖아. x와 y의 개수가 안 변했으니까 기울기는 그대로지. 그 얘는 기울기가, 요거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얘는 기울기가 그대로 m입니다. m. 안 변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하면요, 직선을 아무리 평행이동해봐야 기울기가 안 변한다고.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x축 대칭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x축 대칭 이동하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면 ax 하고요, 마이너스 by 더하기 c죠. 이게 x축 대칭 이동했을 때지.
y축 대칭 이동하면요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죠. 그럼 잘 봐. 야 봐봐.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하나 달라졌지. x와 y의 개수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하나만 달라졌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됐겠어요?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겠지. 이렇게. 얘 지금 기울기가 b분의 a고 얘는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그럼 기울기만 부호가 어떻게 됐겠어요? 반대로 바뀝니다. x축 대칭하거나 원점 대칭 이동하면요. 그럼 봐봐. 얘는 왜 그런 거냐면 둘 중에 하나 부호가 바뀌어서 그렇지. 봐봐. 둘 중에 하나 부호가 바뀌어서 그렇지. 그럼 이거 알 것 같은데? 원점 대칭 이동해. 그럼 x와 y의 부호는 둘 다 바뀌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 부호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둘 다 변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그냥 m 그대로지 얘는. 그러니까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y 더하기 c는 0 이래가지고 얘가 안 변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b분의 a로. 맞아? 그 다음 또, 자, y는 x야. 자, 이번에는 y는 x면 x랑 y 뭐 해야 돼? 자리 바꾸지. 그럼 ay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 아까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고. 얘는 한번 보여줄게.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두 개 어떻게 돼? 분모 분자 자리 바뀌었지. 그럼 뭐야? 역수잖아. 그렇지. n분의 1거지. 맞아? y는 마이너스 x도 마찬가지. 부호만 달라졌으니까 얘는. 그래서 요렇게 네가 조금 정리가 되면은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몇 가지 나오는데 잘 봐. 얘 봐봐. 딱 봤어. 그러면 얘가 평행 이동했네? 그러면 얘는 뭐야? 직선의 기울기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가 직선 하나 이렇게 있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 네가 기억하시면 되죠.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y는 2x 플러스 3이고 얘는 y는 2x-1 플러스 3 플러스 a니까 얘가 2x 플러스 1 플러스 a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공식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얘랑 얘 y절편의 차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에서 얘 뺄게요. 그럼 뭐야? 절대값 a 마이너스 2지. 그치? 근데 이게 얼마였다고요 지금? 얼마래? 2루트 5? 이거네요 지금. 맞아? 그러면 절대값 a 마이너스 2가 뭐다? 10이었네요. 그럼 양수 a 값은 얼마? 12지. 그치?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 변화에 대해서 꽤나 관심 가지고 물어보는 주제거든요. 이거 고난도 문제에서요. 어떻게 뭐 포장할지는 모르겠다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나올 때마다 해드려야 되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자, 얘랑 얘가 평행하려면 A랑 B는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근데 뭐만 달라야 돼? 얘만 달라야 됩니다. Y절편만 달라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그랬을 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가 좁혀지질 않고 얘가 일정하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c'이랑 똑같다고요.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고 내가 계속 얘기하면 내가 많이 쓴다고. 이거 교과 과정에는 없는데 많이 쓴다고요. 엄청 쓰니까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마지막 7번입니다. 이동은 단독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얘처럼 또 원방 형식 그대로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x 플러스 10의 제곱, y 제곱은 10이라고 내가 일반형꼴로 바꿨습니다. 일반형이래. 표준형꼴로 바꿨습니다. 그치? 그랬을 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x 대신에 미안합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치? 얘가 식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원이 생겼고요.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10,0이고 이때 이런 직선과 접하래요. 그럼 얘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가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그치? 얘가 지금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인데 얘가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과 똑같겠지 라고 네가 바로 판단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1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15고요. 이게 반지름인 루트 10과 같아야 되네. 그치? 그래서 절대값 a 마이너스 15는 10이네요.
그럼 뭐 구해달래? 절대 뭐 양수 A야? 아, 모든 실수 A 값의 합. 그럼 A가 얼마입니까? 25 아니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두 개 뭐 해달라고요? 더 해달라면 얼마? 30이죠. 봐봐. 앞에서 했던 거 군더더기 없이 딱딱 나와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접하고 있으니까 D는 R. 그러니까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방정식은요. 하나가 그냥 전체 단원인 겁니다. 그냥 다 이어져 있어요. 하나라도 빵꾸 나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끝난 건 아니고요. 숙제 줄게요. 유형편 1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되게 적죠? 유형편 꺼내봐요. 네. 12문제만 이쁘게 풀으시면 됩니다. 1번부터 12번. 네. 그래서 오늘 숙제가 60문제밖에 안, 60몇 문제밖에 안 돼요.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네. 그래서 지금 시간 좀 있으니까요. 한 8분 남았거든요. 유형편을 푸시고, 너가 나한테 검사를 따로 받을 게 없다 하시면 유형편 푸시고요. 검사를 따로 받을 게 있다, 뭐, 데일리 테스트 오답해야 된다 하시면 지금 하세요. 시간 줄게요.